반갑습니다. 이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3호 영입 3영입니다. 국민의 경찰입니다. 저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녹을 제거하는 깡깡이 일을 하는 우리 어머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산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번만 남겨놓고 3, 4번은 스웨덴에 입양을 하기로 하면서 입양기관에 보낸 그런 기념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러 오는 그 당일날 어머니께서 우리를 데리고 잠시 피신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입양을 보낸 할머니께서 매일 울음으로 자식 보고 싶다는 그걸 보시고, 먹어도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해서 제가 입양을 안 갔더랬습니다. 대신 민주당의 이번에 셋째 아들로 다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경찰 35년 생활의 대부분을 수사 형사 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제가 20년 전에 여기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1년 재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급한 사건 중에 이제 재미있고 관심이 있어 보이는 거는 조직폭력배 사건입니다. 제가 몸이 좀 왜소해 보이지만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장으로 유명한 부산의 폭력 조직 23개 그 수백 명을 관리하고 근무한 실적이 있습니다. 잘 안 되시겠지만, 두 번째 사상 여중생 강간살인 사건, 일명 김길태 사건이라고 우리 경찰 77년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10개 중에 10번째 사건인데, 이 지금 전국에 있는 그 기자들이 여기 다 왔고, 부산 사상 덕포동에 다 왔고, 부산의 1만 경찰들이 전부 다 서장들이 지휘를 해서 요 덕포동 일대를 수색을 해서 피해자 여중생의 시신을 수색을 했는데, 보시는 조장소의 물탱크 안에 엄밀하게 이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인데, 한 달 동안 집에를 못 가고 이렇게 수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이스피싱인데요. 저는 부산지방청 반부패 수사대장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근절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전화가 오는 거는 놔두고 전화 온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제가 발견한 방법은 112에 신고되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받아서 실패한 시도한 신고된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다음날 다 죽여버렸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1100건 정도를 줄이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700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30%를 예방하는 방법은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를 그 다음날 통화 정지를 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법에 적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어서 제가 전국에 있는 112 신고 전화번호를 부산에서 받아서 그 다음날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 오고 난 뒤에는 그게 중단이 됐어요. 이게 너무 위험하고 책임질 소재가 많다. 이래서 더는 못합니다. 경찰청에서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 가면 이거를 보장하는 보이스피싱 번호를 바로 통화 정지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5만 건 통화 정지를 시키고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 되면 영원히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보복에 반발해서 이 명예퇴직을 포기하고 1년 반, 정년 1년 반을 남겨놓고 이렇게 사표를 쓰면서 이 경찰 조직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는 이기로 마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 경제는 완전히 폭망입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1.4%인데 25년 만에 IMF 등 특별한 외부 변수 없이 이렇게 저조한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10명 중에 4명이
지금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국민들 살기가 팍팍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적대화해서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하고 외국에서는 언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도 언제나도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치안은 어떻습니까? 치안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오송 참사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경찰을 건드려 놔서 그런 것이에요. 이런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로 한마디로 총체적인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의 주범은 누구냐? 누굽니까? 윤석열! 술이 취한 윤석열 대통령 모습인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윤석열 검사 정권의 무능과 이 무도함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 총체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안전과 안심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이 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해법은 윤석열 검사동장을 심판하고 총체적인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4월 10일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는 누구냐? 저는 저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경찰인데 경찰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경찰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30년 만에 경찰이 민주적으로 잘 발전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경찰을 정권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 경찰국을 설치한 겁니다. 이 경찰이 30년 만에 위기에 대응해서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서 경찰의 위기에 대응한 사람이 이지연 경무관도 계시고 우리 경찰서장입니다. 올해 1월 2일 가덕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의 현장 상황에서 또 위기 상황에 대처한 것도 나름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자로서 대한민국의 위기도 해보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해낼 위기 관리자로 저를 이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왜 정치를 시작했느냐? 잘못된 정치가 우리 경찰을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경찰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그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폐지하는 폐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국민 서민들의 돈을 중국으로 빼가는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건전할 자신이 있는데 그 법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말로만 구호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행동을 여러 영입 인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